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2회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법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뭐가 있느냐. 사실 법제도를 만드는 이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법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법이 있어야만 정부가 법에 기초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조직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육성하는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어, 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쓰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합의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죠. 여당, 야당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합의해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정당성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법이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고 보고 그 법에 기초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법률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특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나와야만 그 법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은 일단 이제 지원 체계를 보시면 사실은 사회적 경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빼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이란 네 가지 형태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건데 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인데 뭐 형태는 다르지만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부처 간의 경쟁이 또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그 부처가 요거는 우리의 소관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도 똑같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모아서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유형별로 담당하는 정책 총괄 부서가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죠. 지금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적 이건 중앙부처잖아요. 중앙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거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통해서 전국 중간 지원 중간 지원 조직이 다르게 돼 있는 거죠.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그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사업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획을 전부 다 시도에서 한다. 그리고 전국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총괄을 하고 정책 기획을 여기서 합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 중앙자활센터에서 하고 기획이 된 거를 사업을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 시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도 단위에서 각각의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또 시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이 중앙자활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세 개의 사회적 경제 유형, 조직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시군구에서 특히 이제 광역시도 차원에서 광역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시도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각각의 부처에서 별도로 다 정책을 총괄하고 여기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사회적 기업 진흥원하고 중앙자활센터가 만듭니다. 기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시도에 사회적 기업 내려보내고 마을기업 내려보내고 협동조합 내려보내고 자활 이렇게 하면 이 시도에서는 광역시도에서 별도의 또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이 개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여기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요새는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사회적 경제에 관련이 있고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광역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면 총괄해서 모든 거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이 광역지원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구 지역에도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대구와 경북이 다르니까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광역 지원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지원 조직이 여기 이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대구 광역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다만 대구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한다라기보다는 대구시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 보시라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사회적 경제가 뭐고 사회적 기업은 뭐고 협동조합은 뭐고 마을기업은 뭐고 자활기업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쭉 소개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금융, 교육, 기타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 사업이 있죠. 자, 이건 뭐죠? 중앙부처가 중앙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을 통해서 지역 지자체별로 내려온 모든 유형에 관한 사업을 여기 모아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개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어, 협동조합 이런 데다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다 총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고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어떤 지원들을 해준다. 그래서 요 사업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공간 대관은 뭐 여러 가지 그 장소를 빌려준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종의 홍보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생산하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현황을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아카이브는 자료 모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에 여기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이 공지사항을 보시면 학교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선진 지역 탐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모집 공고 그 다음에 2019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9년 사회적 기업과 페스티벌 및 경상권 창업팀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이나 관련 자료, 정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 여기 찾아가면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하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가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이제 작년 거니까 그 올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으니까 뭐 찾아보시면 되고 그 요 저 대구 사회적 경제 그 지원센터가 저기 저 동성로 현대백화점 뒤쪽에 있어요. 대구백화점하고 그 현대백화점 사이 중간쯤에 있으니까 시내 나가시는 김에 한번 가서 뭐 한번 쑥 들러보셔도 됩니다. 뭐 그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요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경북은 경북대로 경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경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그 경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현재 대구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대구대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본부 옆쪽에 본관 옆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경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저 공대 쪽에 있어요.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경북에 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앞에 그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산하기관 뭐 이렇게 뭐 민간 위탁 이렇게 그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게 사실은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전에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던 민간 단체가 있어요.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와 경제는 여기 나름대로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cnur.kr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법인 소개 사업 안내 게시판인데 이 대부분이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대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마을 기업 지원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그다음에 희망가게 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커뮤니티와 경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커뮤니티와 경제하고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구대 선배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 하시는 이재경
센터장님께서 여기 저 대구대 사회학과에 몇 년간 요거 이제 그 출강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홈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바로는 아니고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돌아다녀도 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커뮤니티와 비즈는 민간 단체지만 광역에서 운영하는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경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광역 시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거의 대부분의 광역 시도가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쓰는데 그 지원 정책과 관련된 개별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모아가지고 이러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일부분 여러 가지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산 사업 내용이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해당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예산이에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뭐 줄어들었어도 200~200억이죠. 그래서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매년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1,50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돼 있고 앞으로는 이 지원하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 공약 사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의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요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 추진 배경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 여기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하고 양극화 완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 양극화는 결국 뭐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취약계층을 취업시켜가지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협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주무부처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냐면 법률을 만들겠다. 이건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직간접적인 지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박근혜 때부터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이다. 그런데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 공익적 관점이에요.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이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느냐 이렇게 되면 앞부분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결국 이거입니다. 시장 조직과 경쟁하면서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를 보호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 시장에 통합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민간도 쳐다보지 않고 정부도 그거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성장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97년 이후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 이제 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22년이면 내후년도까지죠. 이때를 성장기로 보고 23년 이후에 성숙기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성장기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정착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착기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게를 갔더니 여긴 사회적 기업이네요. 여기를 갔더니 여긴 협동조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 조금 더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3년에서 20년, 이제 22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은 약간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되고 정착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까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상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에요. 이게 여기는 이제 아직 통과 안 된 법이지만 여기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 경제가 있는데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거고 사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이 이미 정책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 정도 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해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주요 지원 정책을 뭘 하겠느냐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누는데 직접 지원을 쉽게 얘기하면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대주고 보험료를 대주고 사업비를 직접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간접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직접 돈을 대주는 거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언가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사실 돈에 관련된 거죠. 융자인데 앞에 지원은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거 없이. 여기에서 간접 지원은 융자는 뭐냐면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는 갚아야 되는 거죠. 펀드를 받아 쓰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세제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돈을 일부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 뭐냐면 판로 지원, 교육,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 자금 융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간접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접 지원 중에서도 일부는 결국 돈에 관련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자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원 내용이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위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거죠.
이 사회적 가치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량 제고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의 역량 제고는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간접 지원, 돈과 관련되지 않은 간접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시에 진출 분야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 진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 진출 분야 확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 성장 인프라 구축은 세 가지 인력 양성, 판로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는 사업비 이제 돈에 관련된 거니까 빼면 판로의 문제하고 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익성과 이윤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결합시키는 게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인력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회적 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오너는 많은데 경영자가 없다. 기업으로 치면. 그래서 전문 경영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전문 경영 관리자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것들을 팔아줄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정부가 진출 적합 분야와 장애 요인을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경제 유형은 네 가지 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진출 적합 분야가 있고 시장 여건이 있어요. 그러면 진출 분야는 결국 사회 서비스, 주거 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 벤처, 지역 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소셜 벤처, 지역 연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주거 환경, 프랜차이즈, 소셜 벤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는 이 사회적 경제들이 진출해가지고 성공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상대적으로 그런 분야인데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약계층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집단이고 어떤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장애 요인으로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간다. 이런 거죠. 주거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사업 역량이 부족하다. 자, 문화예술 분야는 시설 인력 소비 기반. 자,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 인력 소비 기반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역량이 거의 없이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프랜차이즈 분야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개별 가게로서 성공을 했지만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수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 모델이 필요한데 요게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진출 분야의 시장 여건과 장애 요인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지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경제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책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체계화, 자금 지원,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 지원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커뮤니티와 비즈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는 두 개의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방향성 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